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열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코스닥이 큰 폭으로 차익 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로 이제 급등권에서 약간 추격 매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늘 좀 낭패를 좀 보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네, 네, 잘했습니다. 지금 22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 모든 이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이쪽에 이제 쏠려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는 0.05%로 동결을 했네요. 자, 이제, 500억 유로씩 해가지고 1년 정도는, 이제 채권을 매입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천억 유로는 기본적으로 좀 깔아놓고 요 부분이 지금 1년 이상, 내년 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년 말까지 간다 그러면 1조 유로가 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상당히 좀 지켜보면서, 내일 또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은 우리 그 마스 배틀 시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라운드 1 마스 배틀, 오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오늘 주제는 4분기 실적 시전 시장, 실적주에 베팅을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반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고 오늘 또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비교적 견조한 양호한 흐름이 나오면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현대차는 약간 이제 좀 미달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4분기 실적 전망, 대체적으로 증권사나, 또 부자개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실적을 보면은 주가가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정설입니다. 주가는 이제 실적의 그림자다. 항상 이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2014년도 내내 좀 우울했던 게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시황을 분석을 하면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실적 영업 컨센서스 영업이익 전망치 이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2014년 내내 컨센서스를 초과한 적이 없었어요.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장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2014년도 오늘 이제 현대차도 이제 2조 원이 좀 안 나오는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한 2% 정도 또 밀렸죠.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이제 지수는 지금 1920에서 21선의 지지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수의 이러한 행보보다는 종목별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영업이익을 전체 2014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한 지금 100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숫자는 이제 금융업을 제외하고입니다. 금융업을 제외하고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 이제 영업 컨센서스가 나온 그 실적만 보면은 지금 한 19조 5천억 한 20조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통계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은 뭐냐면 연초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설정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연말에 와갖고 실제치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갭이 벌어지느냐 요 부분인데요. 요게 지금 23.2%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치 정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25%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거의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5.6%가 올해 나옵니다. 2014년도께. 그러면 이게 이제 10년 내에 최저치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표를 준비한 거를 잠깐 좀 보여주시죠. 자, 이제 요게 2014년도에 지금 100.5조입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도 한 지금 한 6조 정도 이렇게 줄어든 숫자예요. 줄어든 숫자인데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뜯어보냐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24.5조를 영업이익을 내줬기 때문에 견조하게 그래도 100조를 낼 수 있었다. 견인차적인 역할을 그래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24.5조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지금 자동차예요.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모비스, 글로비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5조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 컨센서스하고 실질적인 실적하고 괴리도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 보면 앞에 막대가 이제 컨센서스고 뒤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실제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괴리도가 3분기까지 봤을 때 거의 30%까지 내려왔죠. 괴리도가 거의 30%까지 실제치하고 컨센서스하고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쪽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3.5%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기에는 뭐 이제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요. 항상 컨센서스가 좀 안 좋게 나온다. 요 부분은 지금 내일 뭐 기아차, 현대위아 이렇게 이제 쭉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절대 그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지금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정화조 같은 sek터, 건설 섹터 같은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 종목별로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때 한번 또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요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4분기 실적 시즌 전망에 대해서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4분기 전망 자체는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라는 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뭐 2014년도도 3%대 중후반 정도, 2015년도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3.5%, 3.4% 정도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전망 자체가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고 또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타격을 좀 많이 입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엔이라든지 선진국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양적 완화, 통화를 많이 풀었죠. 그래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강세를 보였고 수출 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좀 악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유가 하락,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50불선 아래에서 지금 유가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만은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원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수주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업재, 소재 섹터들에 대한 전망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좋지를 못하고 또 뭐 오늘 일부 이제 건설업종들 실적 발표가 나왔고 자동차도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2조 약간 2조에서 뭐 1.9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조 8,700억대 정도 약간 그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이제 환율 때문에 나왔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기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적 부분이 지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선방은 했습니다만은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대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좋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IT 업종도 실적이 상당히 이제 또 셋업체들하고 부품업종들하고 또 차별화가 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좋지 않은 편이지 않나,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번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본론에 가까운데요. 실적 양호, 그 다음에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실적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제 관계되는 게 역시 이제 환율하고 이제 유가입니다. 환율하고 유가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업종별로 실적의 차별화가 굉장히 지금 심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호전 업종 쪽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에 호전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 그런 부분이 이제 운송 섹터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뭐 지금 뭐 항공주라든지 뭐 해운주까지도 일부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신 서비스 요 부분도 좀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IT 쪽입니다. IT 쪽이 지금 2014년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2015년도에도 상당히 호전되는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익 업종을 보게 되면 역시 조선, 건설, 에너지, 화학입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지금 업종별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앞에 있는 게 지금 막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지금 제일 앞장서 있는 게 운송 쪽입니다. 운송 업종인데 2014년도 4분기 하고요. 뒤에 막대가 2015년도 1분기 지금 실적입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나 가장 지금 좋죠. 한 130% 정도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동행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한 120% 정도 되는 게 통신 서비스. 요 부분은 이제 요번에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LGU 플러스 이제 KT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보다 작년 4분기보다는 지금 못하지만 어쨌든 좋아지는 쪽으로 플러스권에 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꼴찌를 보게 되면 역시 지금 조선이죠. 조선인데 작년 4분기에 무려 229%예요. 마이너스가 229%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에는 그래도 작년 4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인데요. 건설은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되죠. 이 부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적 호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트랙 전략, 바벨 전략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 쉽지는 않은데,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은 실적 호전주 위주로 주류적인 포트를 꾸려가되,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과실을 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낙폭 과대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야 된다.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매매할 섹터하고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해야 될 섹터하고 업종하고 요거를 잘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진입할 때 당시에 정해놔야 돼요. 나는 낙폭 과대주지만 지금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가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돼가지고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는 추세적인 매매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호전주 쪽으로 갑니다. IT 쪽이라든지 지금 화장품 쪽 이런 거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다시 250만 원 지금 뚫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실적 호전주 쪽. 네. 조금 이따가 뒤에 너무 뒷부분에 뒷부분에 우리가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요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실적 호전주는 추세적 매매, 그다음에 그 낙폭 과대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이런 매매 전략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이제 향후 실적이 또 악화가 예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앞에 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뭐 일치를 합니다. 경기 타는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를 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좀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어적인 섹터가 그나마 이제 좀 선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4분기에 그 실적 전망 업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희망사항. 뭐 흑자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근 아까 이제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도 전반부에 한 실적 컨센서스 갭이 한 23% 정도 나온다고 했죠.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러면 뭐 흑자 전환 같으면은 지금 사실 뭐 어느 정도 흑자 폭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뭐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소폭의 흑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4분기에도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가는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소재 섹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아까는 이제 유가가 한 80불선 수준 언저리에 있다가 유가가 지금 50불선 아래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10% 정도 순이익이 감소가 된다. 그 중에서 일부 이제 뭐 금호 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 오늘 이제 그 경기 소비재 쪽에서도 뭐 지금 보시면은 IT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도 우리의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 정도 한 4천억 정도 더 나왔다 뿐이지, 전년 동기라든지 이런 쪽에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환율 때문에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정도 증가입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 지금 168% 정도 지금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안 쓰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좀 좋게 나오는, 비교적 좀 좋게 나오는 섹터들이 있고, 금융도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112% 정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나누어서 이제 조금 섹터를 좀 자세히 들어가면, IT 섹터는 아까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서 같이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업재, 그러니까 건설 조선도 흑자 전환이 나오는지, 에너지도 흑자 전환이 나오는지, 통신 서비스도 흑자 전환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에서 168% 정도 이렇게 완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들 외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3% 정도 컨센서스하고 차이는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결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좀 둔화되는 거는 사실 흑자 포함해서 지금 소재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IT, 일부 IT 업종이 IT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실적주의에 베팅하는 전략은 괜찮을까? 뭐 이런 내용은 사실 뭐 실적주의에 베팅하는 거는 뭐 이게 정답 아닙니까? 실적주의 베팅.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이제 그 까다로운 장이 사실은 그 종목별 장세예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없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난해하게 종목들이 이렇게 그 명량의 해전처럼 이렇게 퍼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을 이렇게 쪽쪽 뽑아내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도 업종에 주도주가 없는 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순환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일단은 대형주하고 소형주하고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대형주는요, 대형주 중에서 수출주하고 내수주하고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출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수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 강세, 유럽이나 엔화 약세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갈 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달러가 약세로 꺾이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이럴 때 이제 내수주들이 또 움직이는 거고 그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역시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형주 모멘텀주들이 또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순환매에 대비하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 매매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번 2014년 4분기하고 2015년 1분기하고 실적 호전이 같이 지금 이어지는 이런 섹터를 주로 주력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동반해서 개선되는 업종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쪽인데 이 부분이 역시 IT 하드웨어 쪽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형주 쪽 매매를 하더라도 거의 지금 IT 대형주들 쪽만 매매를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딥불, 그 다음에 LG 이노텍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좋아진 것들이 보면은 화장품이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인데 뭐 건설은 낙폭과대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지금 미디어 섹터란 말이에요. 미디어들 상당히 잘 움직이죠. 지금 미디어의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YG라든지 SM이라든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뭐 로엔이라든지 이런 음원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동반 개선이 높은 게 내년도 1분기에 가장 높은 게 지금 음식료예요, 음식료. 그래서 제가 전주에 지금 뭐 CJ라든지 CJ 제일제당 이런 걸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뭐 동원 F&B라든지 삼립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게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올해 1분기까지 좋아지는
이런 쪽에 근거를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수급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적주에 베팅하는 전략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실적주에 당연히 베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부자개미 전문가님이 저한테 질문해도 실적주에 베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면 그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상 수익이 좀 안 나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전에서는 좀 많이 좀 그 구별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실적 시즌인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발표가 이제 쭉쭉쭉 되고 있는데 주가에 일정 수준 반영이 돼 있다라면은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저점권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죠.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증권사 쪽에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탐방을 해서 내지는 또 발품을 팔아서 기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했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항상 이제 증시에서는 고점권에서 오면 일반인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않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 시간에 실적주의에 베팅하세요. 베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주도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기반영된 종목은 저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구간에서는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은 사실 기댈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정시들 중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모르게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급등하는 종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가 고점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일반인들 뒤늦게 들어가는 그런 쪽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시간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SOE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천드린 적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이 시간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첫 번째 부자개미 전문가님을 첫 출연하셔가지고 그때 SK 이노베이션하고 한번 그때 정유색 두 번째 했었죠. 한번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역발상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유사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흑자가 아니고 지금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적자라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유가가 빠져도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장은 2014년 4분기 별로 기댈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15년도를 보면서 접근하는 종목군들이 대형주 쪽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애초에 올라왔던 게 실적 때문에 올라왔던 게 아니고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실적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이 아닙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굳이 이제 제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그림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종목들하고 뭐 간략하게 몇 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거 아까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쪽에서 뭐 괜찮다고 했죠. 음식료 지금 대상 CJ 제일제당,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 뭐 KCC라든지 쌍용양해라든지, 그 다음에 IT 부품 쪽에서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그 다음에 소비 유통 쪽에서 이제 한섬하고 GS 리테일, 이런 쪽이 비교적 이제 4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습니다. 빨간 거는 뭐냐면은 제가 판단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안 된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초과 수익이 나올 수 있고, 파란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둔화가 예상되는 종목군들 보면은 업종을 먼저 보면은 앞에 보면은 유통업종 있죠, 건설업종 있죠, 조선, 정유, 화학, 통신, 뭐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빨간 거 있습니다. SO이라고 롯데케미칼, 현대차,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약간 이제 안 좋게 나온다더라도 전망 자체 유가가 반등 나오거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발표가 돼버렸죠. 돼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 대림산업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장마치고 나서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빠지는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유가 때문에 빠졌다. 환율 때문에 빠졌다. 유가가 언제쯤 올라온다. 공기 지연 때문에 빠졌다. 공기가 언제쯤 끝난다. 공사 진행률이 언제쯤 됐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저는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간간히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셔서 실적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라면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1월 말 아니 1월 말이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큰 업체들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다음 주 말까지 가면 1월 말까지 가면 그러면 2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디에 다시 관심이 시장에 관심이 모이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005년도 이제 1분기 실적 쪽으로 시장의 초점이 모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이제 좋아질 업종들 아까 제가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 IT, 화장품, 음식료, 미디어 엔터, 게임, 헬스 이런 쪽이 2005년 1분기에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이고요. 이제 종목적으로 보면 IT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역시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효성 같은 거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쪽, 그 다음에 뭐 실리콘웍스, 게임 쪽은 뭐 NC소프트라든지 컴투스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림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MSCI 지금 주간 수익률입니다. 이게 20일자 기준으로 제가 지금 캡처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도적으로 20일 기준으로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 업종이 헬스케어 쪽하고 필수 소비재, 뭐 소프트웨어, IT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신흥시장이나 선진시장 쪽 이쪽하고도 거의 비슷한 동조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역시 지금 에너지 쪽이라든지 화학 쪽, 조선기계 이런 쪽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한 동조화 현상을 좀 보였다라는 거를 역시 좀 알 수가 좀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하실 때 굉장히 이제 팩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그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뭐 세일은 매출에 가고 그 다음에 OP라는 게 이제 영업이익을 얘기하고요. MP가 이제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몇 프로가 좋아졌느냐 이런 건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6.8% 가장 세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하고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차트하고 정비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효성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NC소프트 다 이런, 그 다음에 GKL 메디톡스
이런 컴투스, 이런 현대아이스코, 운송 쪽의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고 3천억 이상인 것들 중에서는 역시 골프존, LG생명과학 이런 것들 빵빵 치고 가죠. OCI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대한유화 같은 거. 대한유화는 뭐 항상 실적 호전주로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른 게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18.4%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에서 이제 메일유업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의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 이동근 전문가가 얘기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쫙 놔놓고 차트를 한번 뚝뚝뚝뚝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 많이 오른 것들 빼놓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요하게 체크하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실적 시즌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라면은요, 저는 이제 중기하고 단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중기 전략은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기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유동성 보강을 하고 있죠.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 때문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유동성 보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저는 50불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불선, 그러니까 45불선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유가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기업들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인력조정이라든지 조직 재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014년 지나가고 15년도부터 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민감 업종들 중기적으로는 정유, 화학, 조선, 건설. 정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까지는 안 좋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그 4분기 때부터 해서 유가가 쭉 빠지면서 만약에 1분기 안에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면은 재고자산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 원재료들이 투입이 되면서 마진 개선 효과가 있죠. 물론 이제 수요 자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둔화가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유가 시황이 달라진다라면은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조선하고 건설은 접근하는데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베스 문제 있죠. 작년도에 지금 뭐 GS건설, 대림산업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빅베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빅베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도 현대중공업을 선두로 해서 현대중공업이 빅베스 나왔죠. 대규모 손실을 반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드리냐면은, 빅베스가 진행되지 않은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0년도 조선건설이 2010년도 11년도에 저가 수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이제 2015년도 14년도 말 2015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이제 준공이 되거나 공기가 마감이 되는 구간입니다. 마감이 되는 구간에서 일부는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손실 부분을 충당금 설정을 해가지고 대규모 손실을 확정짓고 털어내버렸는데요. 그걸 털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한번 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만, 종목만 잘 골라서 피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피하시고 중기투자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실적은 둔화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그 방송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접근하고 있냐면은 성장주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부터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코스닥 조정에 585포인트 못 들으면 조정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고, 약간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딩이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빨라야 되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트레이딩이 빠르고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성장률 쪽의 흐름들이 그래도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이 조금 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빅베스라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된 기업들, 뭐 대형주들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발표가 마무리된 기업들을 선별하셔가지고 그런 종목 위주로 단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린 중기 전략 좋은 시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민감 업종들 그런 것들을 서서히 분할 채비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수혈전 라운드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라운드 2 마수 동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